바람이 산등성이를 스치며 속삭이던 그 밤, 나는 눈을 뜨고 있었다. 텐트 안은 추웠고 별빛이 얇은 천을 뚫고 들어와 내 얼굴을 비추었다. 지은이는 옆에서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녀가 몸을 뒤척였다. 민지야, 추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고개를 저으려 했지만 이미 그녀는 내 침낭으로 스르륵 들어오고 있었다. 그녀의 체온이 내 피부에 닿는 순간 세상이 불타오르는 듯 했다. 그 따스함은 단순한 우정의 온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세월 쌓아온 감정의 불꽃, 억눌린 욕망의 시작이었다. 우리는 대학 시절부터 절친한 친구였다. 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만난 우리는 같은 꿈을 꾸며 함께 웃고 울었다. 나는 김지은, 평범한 사무직 여성으로 부모님의 기대 속에 안정된 삶을 살아가려 애쓰는 28살. 그녀는 이민지, 자유로운 영혼의 사진작가로 항상 카메라를 들고 세상을 담아내는 27살. 우리의 우정은 순수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그날 밤, 강원도의 산소 캠핑장에서 모든 게 변했다. 캠핑은 민지의 아이디어였다. 지은아, 서울의 공기에서 벗어나자. 산에서 별을 보자. 그녀의 눈빛이 반짝일 때 나는 거절할 수 없었다. 우리는 KTX를 타고 강원도로 향했다. 기차 안에서 민지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한국의 산은 정말 아름다워.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왜 이렇게 복잡할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너처럼 자유로우면 되지.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이미 작은 파문이 일고 있었다. 캠핑장에 도착해 텐트를 치고 불을 피워 삼겹살을 구웠다. 한국의 전통적인 캠핑 문화처럼 우리는 소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민지는 가족 이야기를 꺼냈다. 우리 엄마는 나더러 빨리 결혼하라고 해. 하지만 난 아직 준비 안 됐어. 그녀의 목소리에 섞인 쓸쓸함이 내 가슴을 아프게 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민지야, 내가 행복하면 돼. 그 순간 그녀의 눈동자에 비친 내 모습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왜일까? 왜 그녀의 시선이 이렇게 뜨거운 걸까? 밤이 깊어지자 추위가 밀려왔다. 텐트 안에서 우리는 각자의 침낭에 누웠다. 나는 잠이 오지 않았다. 민지의 숨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가슴이 뛰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가 움직였다. 지은아, 나 좀 안아줄래? 너무 추워.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낮았다. 나는 얼어붙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내 곁으로 다가와 침낭 지퍼를 열고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몸이 내 몸에 포개지자 전율이 온몸을 휘감았다. 민지야, 나는 중얼거렸지만 그녀는 조용히 내 가슴에 머리를 기대었다. 그 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안았다. 그녀의 심장 소리가 내 귀에 울렸다. 그것은 우정의 경계를 넘어선 금지된 감정의 시작이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행동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불꽃이 피어올랐다. 민지의 미소가 다르게 보였다. 그녀의 손길이 스칠 때마다 몸이 떨렸다.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이게 뭐지? 왜 이렇게? 서울 생활은 다시 시작되었다. 나는 회사에서 일하며 부모님의 소개팅 압박을 받았다. 지은아, 나이 차면 결혼해야지. 좋은 남자 소개해줄게. 어머니의 말씀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민지에게 가 있었다. 민지는 자신의 스튜디오에서 사진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지은아, 와서 봐줄래? 내가 모델이 돼. 그녀의 초대에 나는 주저없이 갔다. 스튜디오에서 민지는 나를 카메라 앞에 세웠다. 자연스럽게 웃어봐.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단순한 친구의 것이 아니었다. 셔터 소리가 울릴 때마다 그녀의 눈빛이 깊어졌다. 촬영 후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민지야, 그날 밤 왜 그랬어? 나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몰라. 그냥. 내가 필요했어. 그 말에 내 심장이 멎을 듯 했다. 그 후
우리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했다. 함께 산책하는 한강공원에서 그녀의 손이 내 손을 스쳤다. 카페에서 그녀의 웃음이 내 가슴을 울렸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시선이 무거웠다.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되는 주제였다. 친구들은 너희 둘이 너무 붙어 다니네 라고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안에 숨은 불편함이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민지가 갑자기 말했다. 지은아, 나 해외로 갈까봐. 그녀의 말에 나는 충격을 받았다. 왜? 여기서 왜?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여기선 자유롭지 않아. 나 같은 사람은 그 말 속에 숨겨진 의미를 나는 알았다. 민지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도. 하지만 충돌이 시작되었다. 부모님의 압박으로 나는 소개팅을 나갔다. 남자, 준호는 괜찮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데이트 중 민지의 메시지가 왔다. 오늘 뭐 해? 나는 답하지 못했다. 그날 밤 민지가 내 집으로 왔다. 지은아, 왜 안 답해?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변명했다. 바빴어.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너 남자 만나러 갔지? 그 밤 우리는 처음으로 싸웠다. 왜 그래? 우린 친구잖아. 내가 소리치자 민지는 울면서 말했다. 친구. 그날 밤 이후로 지은아, 나 너 좋아해. 사랑해. 그 고백에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다. 나는 그녀를 안았다. 나도 그래. 우리의 첫 키스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달콤하고 아프고 불타오르는. 하지만 행복은 짧았다. 준호가 다시 연락해왔다. 지은 씨, 다시 만나요. 나는 거절했지만 부모님께 들켰다. 준호 같은 사람 놓치면 후회해. 어머니의 말에 나는 괴로웠다. 민지와의 관계를 숨기며 우리는 비밀스러운 만남을 이어갔다. 한옥마을에서 데이트를 하며 전통차를 마시고 서로의 마음을 나눴다. 하지만 사회의 벽은 높았다. 민지의 사진전이 열렸다. 그곳에서 나는 그녀의 작품을 보았다. 나를 모델로 한 사진들, 그 안에 담긴 사랑이 보였다. 관객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들렸다. 저 사진들. 이상하지 않아? 한국의 보수적인 시선이 우리를 압박했다. 그리고 배신이 왔다. 민지의 옛 연인, 수진이 나타났다. 수진은 민지의 과거를 아는 여자였다. 민지야, 나 없이 못 사는 거 알아? 수진의 말에 민지는 흔들렸다. 나는 그 장면을 목격했다. 민지가 수진과 포옹하는 모습.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민지야, 왜? 내가 물었지만 그녀는 미안해. 옛 감정이 라고만 말했다. 그 배신은 우리의 관계를 흔들었다. 나는 울며 집으로 돌아왔다. 부모님께 모든 걸 털어놓을까 고민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터부였다. 뉴스에서 동성 결혼 반대 시위가 보도되었다. 나는 절망했다. 배신의 아픔은 깊었다. 민지가 수진과 만난 후 우리의 만남은 줄어들었다. 나는 회사에서 일에 파묻혔다. 서울의 지하철에서 사람들 속에 섞여도 외로움은 가시지 않았다. 민지의 메시지가 왔다. 지은아, 미안해. 설명하게 하지만 나는 답하지 않았다. 그날 밤, 꿈에서 그 밤의 캠핑을 다시 보았다. 그녀가 내 침낭으로 들어오는 순간 불꽃이 타오르는. 수지는 민지의 대학 선배였다. 그들은 과거에 짧은 연애를 했지만 사회의 압박으로 헤어졌다. 수지는 이제 결혼한 몸이었다. 민지야, 나 결혼했지만 너 없인 안 돼. 수진의 말에 민지는 약해졌다. 그녀는 나에게 털어놓았다. 지은아, 수진 언니가 갑자기 나타나서 나는 화를 냈다. 그게 배신이야. 나한테 왜? 우리는 재회했다. 한강공원 벤치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 민지는 울면서 말했다. 미안해.
하지만 너만 사랑해. 나는 그녀를 용서했다. 우리의 사랑은 더 깊어졌다. 하지만 수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민지의 스튜디오에 찾아와 우리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했다. 나는 그걸 알게 되었다. 민지의 일기장을 본 것이다. 일기장에는 민지의 갈등이 적혀 있었다. 지은이를 사랑하지만 수진 언니의 유혹이, 한국에서 이런 사랑은 힘들어. 그 글을 읽고 나는 무너졌다. 민지에게 따졌다. 너 정말 나 사랑해? 그녀는 당연하지 라고 했지만 눈빛이 흔들렸다. 충돌은 고조되었다. 부모님의 소개팅이 다시 시작되었다. 이번엔 태호라는 남자. 그는 부드럽고 이해심 많았다. 데이트 중 그는 지은 씨, 당신 눈빛이 슬퍼 보이네요 라고 말했다. 나는 민지를 생각했다. 그날 밤 민지가 내 집에 왔다. 태호. 또 남자, 그녀의 질투에 나는 웃었다. 너도 수진 만나잖아. 싸움은 격렬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드러냈다. 한국 사회에서 우린 행복할 수 없어. 민지가 소리쳤다. 나는 그럼 포기할 거야 라고 물었다. 그녀는 울면서 나를 안았다. 아니, 너 없인 못 살아. 우리의 화해는 열정적인 밤으로 이어졌다. 처음으로 우리는 서로의 몸을 탐했다. 그 감정은 불꽃처럼 타올랐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민지의 사진전이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소문이 퍼졌다. 이민지, 동성애자인가 온라인에서 악플이 쏟아졌다. 한국의 네티즌 문화는 가차 없었다. 민지는 스트레스를 받았다. 지은아, 나 그만두고 싶어. 나는 그녀를 위로했다. 함께 이겨내자. 가족의 개입이 시작되었다. 내 어머니가 민지와의 관계를 의심했다. 너 요즘 민지랑만 다니네? 이상한 소문 들리던데. 나는 부정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결혼해야 해. 정상적으로 살아라고 말했다. 민지의 가족도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아버지가 사진 그만두고 제대로 된 직업 가져라고 압박했다. 우리는 도피를 꿈꿨다.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제주의 바다, 검은 현무암, 푸른 파도가 우리를 감쌌다. 해변에서 민지는 말했다. 여기서 영원히 살자. 나는 웃었다. 가능할까? 그곳에서 우리는 자유로웠다. 전통 제주 음식, 해녀 문화, 모든 게 로맨틱했다. 밤하늘 아래 우리는 사랑을 속삭였다. 하지만 돌아온 서울은 냉혹했다. 수진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민지의 집에. 민지야, 나 이혼할게. 너랑 함께 할게. 민지는 동요했다. 나는 그걸 알았다. 민지의 메시지를 본 것이다. 수진 언니, 미안해. 나 지은이랑. 하지만 그 메시지는 보내지지 않았다. 배신의 절정이었다. 민지가 수진과 만난 날, 나는 뒤쫓아갔다. 카페에서 그들을 보았다. 수진이 민지의 손을 잡고 있었다. 가슴이 찢어졌다. 나는 달려나왔다. 집으로 돌아와 울었다. 왜 나를 버려? 민지가 쫓아왔다. 지은아, 오해야. 하지만 나는 믿지 않았다. 가봐. 수진한테. 그녀는 울면서 떠났다. 그 후 우리는 연락을 끊었다. 나는 태호와의 데이트를 받아들였다. 태호 씨, 잘 부탁해요. 하지만 마음은 비었다. 개월이 흘렀다. 민지의 소식이 들려왔다. 그녀가 해외로 떠난다고. 뉴욕으로 사진 공부하러 친구를 통해 들었다. 나는 공항으로 달려갔다. 민지야, 가지마.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지은아, 나 없이도 행복해.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랐다. 우리는 공항에서 재회했다. 사랑해. 민지가 말했다. 하지만 한국에서. 힘들어. 나는 그녀를 안았다. 함께 가자.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민지는 비행기를 탔다. 나는 홀로 남았다. 민지가 떠난 후
서울은 더 추워졌다. 나는 태호와의 관계를 이어갔다. 그는 좋은 사람이었다. 지은 씨, 당신 행복해 보이지 않아? 그의 말에 나는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하지만 밤마다 민지를 꿈꿨다. 그 밤의 침낭, 불타오르는 감정. 태호와의 데이트는 한국의 전통적인 방식이었다. 한식당에서 밥을 먹고 영화관에서 영화를 봤다. 하지만 내 마음은 민지에게 가 있었다. 뉴욕에서 민지의 소식이 SNS로 들려왔다. 그녀의 사진들, 자유로운 모습. 뉴욕은 정말 자유로워. 그녀의 캡션에 가슴이 아팠다. 부모님은 태호를 좋아했다. 좋은 사람 만난 것 같아 어머니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내 안의 갈등은 커졌다. 동성애에 대한 사회의 시선, 가족의 기대. 한국의 드라마처럼 나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이 찾아왔다. 지은 씨, 민지에 대해 이야기할게. 그녀는 카페에서 말했다. 민지는 나 때문에 떠난 게 아니야. 너 때문에. 나는 놀랐다. 무슨 소리예요? 수진은 한숨을 쉬었다. 민지는 너를 사랑하지만 한국에서 내 미래를 망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떠난 거야? 그 말에 충격을 받았다. 민지의 희생. 나는 뉴욕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민지야, 돌아와. 하지만 답이 없었다. 나는 결심했다. 태호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 태호 씨, 미안해. 나 여자를 사랑해. 그는 놀랐지만 이해했다. 행복하세요? 부모님께 고백했다. 엄마, 아빠. 나 민지 사랑해. 어머니는 울었다. 어떻게? 그런 아버지는 침묵했다. 한국 가족의 전통적인 반응이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말했다. 내 행복이 중요해. 하지만 힘들 거야. 나는 뉴욕으로 날아갔다. 민지를 찾기 위해. 그녀의 스튜디오를 찾아갔다. 민지야, 그녀는 놀라서 나를 안았다. 지은아, 왜 왔어? 나는 말했다. 너 없이 못 살아. 우리의 재회는 감동적이었다. 뉴욕의 거리에서 우리는 키스했다. 자유로운 공기 속에서.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민지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해. 가족 때문에. 라고 말했다. 우리는 함께 한국으로 돌아왔다. 가족과의 대화가 시작되었다. 민지의 아버지는 반대했다. 그런 사랑은 안 돼. 하지만 어머니는 아이들 행복이 우선이야 라고 말했다. 사회적 압박은 여전했다. 친구들의 시선, 직장의 소문. 하지만 우리는 함께 이겨냈다. 민지의 새 사진전에서 우리의 사랑을 테마로 한 작품을 선보였다. 사랑의 불꽃이라는 제목. 관객들은 감동했다. 일부는 비난했지만 많은 이들이 지지했다. 고조되는 갈등 속에서 수진이 다시 나타났다. 민지야, 나 포기 못해. 그녀는 스토킹처럼 따랐다. 민지는 스트레스를 받았다. 지은아, 무서워. 나는 그녀를 보호했다. 경찰에 신고했다. 수진은 결국 물러났다. 우리의 사랑은 깊어졌다. 한옥에서 함께 사는 꿈을 꾸었다. 한국의 문화를 사랑하며 서로를 지지했다. 하지만 건강 문제가 생겼다. 민지가 아프기 시작했다. 지은아, 나 피곤해. 검진 결과 초기 암이었다. 충격이었다. 민지야, 왜? 나는 울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함께 이겨내자. 치료 과정은 힘들었다. 병원에서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가족들이 모였다. 우리의 사랑을 인정했다. 민지야, 지은이가 있어서 다행이야. 어머니의 말에 우리는 울었다. 치료는 길고 고통스러웠다. 민지는 머리카락을 잃었지만 미소는 잃지 않았다. 지은아, 나 예쁘지? 그녀의 농담에 나는 웃었다. 병원 복도에서 우리는 추억을 나눴다. 그 밤의 캠핑, 한강 산책, 제주 여행.
가족의 지지가 커졌다. 내 부모님은 민지를 딸처럼 대했다. 민지야, 힘내. 민지의 가족도 마찬가지였다. 한국의 가족 문화가 사랑으로 변했다. 친구들도 도왔다. 너희 사랑, 응원해. 하지만 사회는 여전했다. 뉴스에서 동성 커플의 이야기를 보았다. 일부는 긍정적이었지만 반대도 많았다. 민지는 말했다.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변할 거야? 치료 중 민지는 일기를 썼다. 지은아, 내가 있어서 살아. 우리의 사랑은 불꽃처럼 영원해. 그 글을 읽고 나는 더 강해졌다. 우리는 결혼식을 꿈꿨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불법이었지만 상징적인 의식을 치렀다. 한옥에서 전통 한복을 입고 의식은 감동적이었다. 친구들이 축하했다. 축하해. 눈물이 흘렀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안았다. 영원히 함께. 하지만 민지의 상태가 악화되었다. 지은아, 나 갈 것 같아. 나는 부정했다. 아니야, 안 돼. 병원에서 그녀의 손을 잡았다. 가족들이 모였다. 민지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사랑해. 후회 없어. 그녀의 눈이 감겼다. 장례식은 조용했다. 한국의 전통 장례, 하얀 국화꽃. 나는 울었다. 민지야, 하지만 그녀의 유언이 있었다. 지은아, 행복하게 살아. 우리의 사랑을 기억해. 민지가 떠난 후 나는 그녀의 사진전을 이어갔다. 불타오르는 사랑 뒤라는 테마로. 작품 속에 우리의 이야기가 담겼다. 관객들은 감동했다. 이 사랑, 아름다워. 소문이 퍼지며 LGBT 커뮤니티에서 지지가 쏟아졌다. 나는 새 삶을 시작했다. 민지의 스튜디오를 물려받아 사진을 찍었다. 한국 사회의 변화를 꿈꾸며 친구들은 민지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라고 말했다. 시간이 흘러 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 하지만 민지의 자리는 영원했다. 밤하늘을 볼 때마다 그 밤의 불꽃을 생각했다. 민지의 떠남은 내 삶을 바꿔놓았다. 서울의 거리는 여전했지만 내 눈에는 다르게 보였다. 한강에서 산책할 때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지은아, 웃어봐. 나는 미소 지었다. 사진전을 통해 나는 LGBT 활동가로 변했다. 한국의 퀴어 퍼레이드에 참여했다. 사랑은 자유야. 구호를 외치며. 사회의 시선은 변하고 있었다. 젊은 세대가 지지했다. 하지만 보수적인 목소리도 컸다. 부모님은 나를 이해했다. 민지 덕분에 내가 강해졌어. 어머니의 말에 눈물이 났다. 나는 민지의 일기를 책으로 출간했다. 불타오르는 밤이라는 제목.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독자들이 편지를 보냈다. 당신 이야기 덕분에 용기 냈어요. 수진을 다시 만났다. 그녀는 사과했다. 미안해. 민지를 괴롭혔어. 나는 용서했다. 민지는 행복했어. 수진은 눈물을 흘렸다. 새로운 사랑이 왔다. 혜린이라는 여자. 그녀는 민지의 친구였다. 민지가 너에 대해 말했어. 강한 사람이라고. 우리의 만남은 천천히 시작되었다. 카페에서, 산책에서. 혜린의 미소가 민지를 닮아 있었다. 하지만 과거의 아픔이 스쳤다. 혜린아, 나 민지 잊을 수 있을까? 그녀는 말했다. 잊지 마. 기억하며 사랑하자. 우리의 관계는 부드러웠다. 한국 사회의 변화를 느끼며 고조되는 순간 퀴어 퍼레이드에서 반대 시위가 벌어졌다. 폭력이 일어났다. 나는 다쳤다. 병원에서 혜린이 손을 잡았다. 지은아, 괜찮아. 그 순간 민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힘내. 회복 후 나는 더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미디어 인터뷰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말했다. 사랑은 성별을 초월해. 반응은 뜨거웠다.
지지와 비난이 섞였지만 변화의 물결이었다. 혜린과 함께 제주로 여행했다. 민지와 갔던 곳 바다를 보며 나는 말했다. 민지야, 나 행복해. 바람이 답하듯 불었다. 시간이 흘러 한국 사회는 조금씩 변했다. 동성 결혼 법안이 논의되었다. 나는 로비 활동에 참여했다. 민지의 꿈을 위해 혜린은 함께했다. 우리 함께 할게. 결국 법안이 통과되었다. 뉴스에서 환호가 터졌다. 나는 민지의 사진을 안고 울었다. 민지야, 봤어. 혜린과 나는 결혼했다. 한옥에서 전통 의식. 가족들이 축하했다. 행복해. 어머니의 말에 미소 지었다. 우리의 삶은 평범해졌다. 함께 사진을 찍고 여행하고. 밤에 나는 혜린을 안으며 생각했다. 그 밤의 불꽃, 민지의 사랑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결말은 인문적이었다. 사랑은 불타오르고 꺼지지만 그 재가 새로운 불꽃을 피운다. 한국의 문화 속에서 우리의 이야기는 영원히 남을 것이다. 순수한 우정에서 시작된 사랑, 모든 게 불타올랐고 결국 빛이 되었다.